적성이 있다는 얘기죠. 증거 자체가. 렐레번스가 있다. 렐레번시. 렐레번시라는 게 우리가 에비던스에 가장 중요하죠. 연관성이 있어야 돼. 관련성이. 관련성이 뭔가 높아야 돼요. 요게 렐레번스가 명사니까 뭘까요? 형사는 렐레번트가 해야 되죠. 얼마나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자, 결국 뭘까요? 마약을 판매할 목적이 있는 거고, 검찰이 당연하게, 그죠?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죠? Beyond reasonable doubt로 피고의 의도를 우리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제 입증 책임은 세 가지 단계 있죠. 뭐죠? 입증 책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민사상 입증 책임이 재판의 preponderance죠. preponderance of evidence죠. 입증 책임의 첫 번째 단계. 클리어? 뭐예요? 찾아봐요. 그 다음에 beyond the reasonable doubt.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주로 재산법과 관련돼서 해요. 주로 이제 뭐 신탁법이라든지 재산과 관련된 컨빈싱,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죠. 하여튼 재산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저 민사상의 이제 입증 책임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형사상의 입증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자, finally we consider rule 4.3. 자, 어떤 증거, 그죠? 총기에 대한 증거적 가치죠. 증거적 가치라는 게, 그죠? 이 사건에서 리터가 어떻게 결국 헤로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실상 이게 부당한 편견을 일으킬 것인가? 라는 거죠. 무엇일 것인가? 리터는 한마디로 총기에 증거 채택으로 인해서 편견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증거 자체가 부당하게 배신, 그죠? 심리에 있어서, 그죠? 배신 심리에 있어서 그를 편견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니. 부당하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기를 증거로 채택하게 되면 조금은 불리할 수 있죠. 하지만 부당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범죄에 쓴 거니까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면 이 사람은 총기 소지라는 것을 뭐 이득은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판사 입장은 뭘까요? 이게 너한테 불리하더라도 아주 부당하지 않다 이거지. 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용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뭘까요? 제한된 설치를 하는 거죠. 그죠? 배심원들은 자, 이 총기는 어떤 데 사용하냐? 자, 리터가 어떻게 해요? 헤로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죠? 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지. 다른 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사람을 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람을 뭐요? 이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만 하는 거지. 그건 이제 이게 판사가 이게 배심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딱 미리 얘기하죠. 그 제한된 설치를 하래요. Limiting instruction. 그러니까 미리
증거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도록 하는 거죠. 총기가 무조건 말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일단은 항상 일체형으로 마약 판매할 때는 총기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니까 그런 자로 그것만 생각해. 그렇게 하고 우리가 판단하면 돼. 따라서 뭘까요? 자, 그 증거의 사실상의 증거적 가치 자체는 사실상 부당한 편견의 위험성을 그죠? 넘을 수 없다는 얘기죠. 증거적 가치가 더 높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 헤로인 판매죠. 이 판매에 대한 증거 자체는 당연하게 다른 거래 관련해서도 이 재판에서 우리가 채택될 수 있었다. 그죠? 따라서 두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라는 것은 충분한 어떤 편견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형사 절차법에 의한 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분리 심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충분한 편견을 제공하지 않는다. 창설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죠? 이 무기의 이 소위 증거적 채택이라는 것은 이 사건의 적절한 문제다. 이거죠. 따라서 증거적 가치라는 것은 그죠? 이런 부당한 편견의 위험을 뛰어넘는다. 그만대로 프로바텔리라는 게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 사건하고는 별개고 이 사건의 이 투 카운트 자체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범죄의 형태가 같은 형태로 occurrence 되고, 그죠? Same action, same occurrence, same transaction, almost same act, similar character, similar act가 되겠죠.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우리 사건에서 뭘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테사이징 해야죠. 신테사이징. 신테사이즈. 사건을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신테사이즈의 케이스를 우리가 첫 번에는 우리 사건하고 유사하다, 그러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케이스가 5개도 나와요. 케이스 5개 같으면 3가지는 다 기억하는데 5개는 기억이 힘드니까 케이스 4 해서 이렇게 캐테고리에 나눠가지고 신테사이징 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케이스 1은 우리가 똑같고 이건 다르고 똑같고 다르고 똑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explain, distinguish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스를 많이 일단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게 한 3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뒤에까지 해당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써보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써보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이 캐치해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쓰는구나. 정말 재밌죠? 예. 아, 진지야.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스 케이스요. 피어스 케이스예요. 자,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뭐, 별게 아니에요. 이건 또 우리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찾아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보호명령이죠.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유죄. 이런, 한 거죠. 주로 이제 이런 별개의 보호명령 하에서의 어떤 총기 소지 자체는, 뭐, 여기 보게 되면 유죄로 된 케이스이죠. 보호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접근 금지라는 게 있어요. 민법상에 보게 되면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부부싸움 관련해서 이제 부부에 대한 접근 금지, 100m 접근 금지, 이메일 접근 금지, 아이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도 여기 정해놓고 또 물리적으로는 그죠? 그 집에 방문도 접근 금지, 또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총기 소지 자체는 또 굉장히 큰 죄로 다루고 있죠. 여기서 다루고 있는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의 문제는 strike or denying his motion to sever. 자, 이것을 분리하는 신청을 거부한 원심법원의 내용이 잘못됐냐는 거죠. 14조 이하에 따라서 우리가 그 혐의에 대해서. 자, 우리가 룰 4 세버런스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원심 법원에 이런 재량권의 이탈이 있었느냐, 그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2009년도 피어스 자체가 자, former girlfriend 노라 린이라는 사람을 자 접근을 금지하라다는 보호 명령을 하에 있었어요. 피어스라는 사람이. 뭐면 결국 뭐예요? 협박한 거죠. 린 오더라고 이제 결국은 걸프렌드죠. 그래서 법원에 이제 결정이 있었고, 피어스 자체가 결국은 이제 린 오더의 결국은 판사의 명령에 위반으로 결국 체포된 거죠. 그래서 체포된 내용을 이제 주장을 보게 되면 린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고 또 2009년도 3월 10일 날 또 협박을 했고, 그 린 오더가 결국은 2010년도 1월 30일 날 끝나버렸네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이제 결국은 계속 문자로 보내고 이제 사건이 발생된 그런 케이스죠. 보통 이제 또 연장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는 또 연장을 또 안 했네요. 그래서 여성들도 좀 험삭고 그런 남성들은 가능하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노아랑 그 이름 비슷한 거는 우연히 네. 치죠? 노라 지금 노아랑 이름 노라 린 예 아는 여자친구의 그게 아니라 결혼하면 성이 같아지는데 네. 이름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결혼한 관계였나? 아니 여기 걸프렌드로 돼 있고 하여튼간에 뭐 결혼했다는 얘기는 스펠링이 틀렸어. 노아랑 노라 노하고 얘는 노라고. 그냥 우연히 치죠. 그냥 뭐 여기 시험도 스페링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노아는 남자예요. 어디 있어 어디 어쨌든 그거 뒤에 있는 노라는 여자친구. 봅시다. 린오더죠. 네. 그리고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 4월 12일 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피어스가 결국은 엑스와이프네요. 전 와이프 줄리아를 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또 협박했네. 증거로 또 이게 보호명령이 떨어졌어요. 접근금지 스타인 오더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치근대냐. 린한테도 또 그렇지. 뭐 스타인한테 그렇지. 이 사람 이게 봅시다. 2010년도 12월 6일 날 스타인 오더인 당시에 발효됐을 당시에 피어스라는 사람이 바에 그죠? 바에 들어갈 때 이제 수색당했는데 보니까 무기가 있었네. 무기가 있었어요. 바에 들어갈 때. 그래서 무기 소지죠. 무기 소지. 특히 보호명령이 떨어질 당시에 무기 소지라는 것은 프랭클린 법률에 따라서 유죄로 다스린다 해서 중범죄죠.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위 보호명령, 오더 프로텍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법적으로 띄워놓은 건데 언제 이 사람을 한번 해볼까? 뭐 칼이나 하여튼 총을 가지고 가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조지아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총기를 14살짜리가 해서 말이죠. 수학선생도 죽고 애들 죽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구속되잖아요. 구속되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뭔가 관리라는 게 법권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보니까 엄마는 그냥 마약에다가 술 중독에다가 뭐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나가고 그래서 하여튼 사람을 잘 골라야 돼. 하여튼 사람을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죠? 아니 미안합니다. 할 예정이지 뭐 다 그죠? 할 예정이고 요새는 뭐 그래서 저 LG 뭐라 그러죠? LGBTQ 플러스? BTQ죠. 플러스. 네. LGBTQ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아무거나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 플러스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가 퀴어라는 게 퀴어. 퀴어니까